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를 또 뒤쪽에 예방법 남아있는 내용 있죠, 그죠? 한번 마무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계인은 그죠?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난계획이라는 걸 수립 시행한다 그랬죠. 맞죠? 피난계획에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구조라던가 피난시설, 그죠? 피난시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피난 경로 안에 다 어떻게 해줘야 된다?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 같은 경우는 피난시설의 위치, 그죠? 위치, 경로, 대피 요령, 안내 정보를 근무자나 거주자에게 어떻게 하래요? 정기적으로 꾸준히 제공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안부령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럼 피난계획에 포함돼야 되는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충분히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럼 피난계획이라는 걸 세울 때 이 안에 꼭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화재 경보를 어떻게 해줄지, 그 수단과 그 방식, 그죠? 이런 것들 나와 있죠. 맞죠? 그리고 층별이나 또는 구역별로 피난 대상이 몇 명인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죠.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에 대한 근황, 취약자에 대한 근황, 그죠? 그리고 거실에서 옥외로 이르는 피난 경로, 옥상이나 피난 안전구역 다 포함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 제외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다섯 번째가 쓸 때 화재안전 취약자 및 화재안전 취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 동선이라던가 또는 피난 방법이라는 게 들어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피난시설 방화 후에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필요한 사항, 제반 사항이라고 해서 피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라고 해서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관계인은 피난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고 정비를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피난계획 수립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누가 정한다? 청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니 정보 제공이 나왔으니까, 얘가 나왔으니까 피난계획 포함 사항도 솔직히 내기는 얘가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숫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냈겠죠, 그죠? 안내 정보의 제공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연 2회 이상 뭐를 한다? 교육을 실시한다. 분기별 1회 이상 뭐를 실시한다? 방송을 실시한다. 그리고 뭐를? 피난 안내도라는 걸 보기 쉬운 위치에 어떻게 한다? 게시를 해준다.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뭐를 제공한다? 영상을 제공한다. 그죠? 피난 영상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게 피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7조입니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방훈련 등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1번에 가보면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교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에게, 그러니까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 이 사람들을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한다? 근무자 등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근무자 등. 그죠? 자, 무슨 훈련을 실시를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소통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화훈련이라던가 통보훈련이라던가 또는 이제 피난훈련이라는 소방훈련을 실시를 해줘야 된다. 소화, 통보, 피난. 그리고 소방 안전관리에 필요한 뭐를 해야 된다? 교육을 실시를 해줘야 된다. 피난훈련은 그 소방 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어떻게 하고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도 다 포함이다. 제외 아니다. 다 포함이다.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로부터 자 며칠 이내에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요게 30일 이내에, 그죠? 훈련 및 교육에 대한 내용을 꼭 보고를 제출을 꼭 해줘야 된다. 결과에 대한 걸 제출을 꼭 해줘야 된다. 대신에 두 개만 해당돼요. 특급이랑 어디만? 1급만 해당되더라 라고 되어 있었죠. 맞죠?
자, 그리고 본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훈련과 교육을 지도 감독할 수 있고, 또 본서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근무자 등에게 불시에 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더라.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야 지금? 본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불시에 실시한다라는 거 여기 지금 나와 있으니까 불시 소방훈련 교육에 대한 특정 소방 대상물은 여기 나와 있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 결과를 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다 기록을 하고, 훈련 교육을 실시한 날로부터 몇 년간 보관한가? 그쵸. 2년간 보관을 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불시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해서는 일단 관계인에게 1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해줘야 되고, 제가 의교노라고 해서 들어간다 그랬죠? 의료, 교육, 그리고 노유자 이렇게 세 가지. 됐습니까? 또는 이제 불특정 다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본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10일 전에 꼭 서면 통지를 하고 불시에 소방훈련을 나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소방훈련 교육 평가 방법 및 절차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계인은 기본적으로 소방훈련과 교육을 몇 회 이상? 연일회죠. 연일회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본서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2번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고, 요청하는 경우에 이제 추가해서 2회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원래는 몇 회다? 1회다. 1회. 그래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2회 범위에서 추가 실시 요청하는 경우는 추가 실시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급과 1급은 관계기관과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해야 되는 사람은 관계인이고, 훈련교육 실시 결과 본서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뭐 이런 내용들 제가 간단하게만 넣어놨으니까요.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넣은 거니까 이 정도 여러분들 좀 잘 보시고,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는 37조의 소방훈련을 받지 않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관계인이 가서 소방안전교육을 따로 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 37조 소방훈련 같은 경우는 어디서 받는 거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받는 거고. 그러니까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니까 누가 있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있는 건물이고, 여기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없는 그 외에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만 받는 소방안전교육이 있더라. 그래서 안전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본서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일단은 10일 전에 교육 대상자에게 통보를 해야 하며, 교육 대상자는 소방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밑에 가보면 소화기 및 비상경보 설비가 설치된 공장 창고 소규모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라던가, 그 밖에 본서가 화재에 대한 취약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그죠? 됐습니다. 그리고 뭐 계획서 작성도 10일 여기 나와 있죠. 그죠? 10일 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뒤쪽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특별관리시설물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그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 누가 한다고요? 청장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 같은 시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처리 학문 산업, 그죠? 이런 애들이 들어가더라.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초고층 지하 들어가고, 요거 몇 명이에요? 1000명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지하구인데 전력이나 통신용 지하구가 들어갔었고요. 뭐 석유, 가스, 그리고 이거 500개. 뭐, 그죠? 그리고 여기가 10만. 그러니까 기타 등등 여러분들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그냥 요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에 가보면 뭐 발전소도 들어가 있고요. 그죠? 등등등등. 발전소 여기 들어가 있네요.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제가 요 정도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해주셔라 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맞죠? 그리고 뭐 지정 문화유산 이런 것도 들어가 있었어요. 문화유산 같은 것도 들어가 있었으니까 같이 좀 보시고. 자,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청장이 세운다. 청장이. 그죠? 청장이
소방안전특별관리 기본계획을 우리가 4조에 따른 기본계획, 이게 앞에 가보면 여러분들 기본계획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예방법에. 그 기본계획에 포함을 하고 수립하고 시행을 해라. 그래서 5년마다 수립해서 뭐 시도에 통보를 해줘라. 그리고 시행계획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죠? 시행계획은 시도지사가 위에 나와 있는 기본계획에, 그죠?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특별관리 시행계획을, 여기에 세부 시행계획이라는 게 예방법에 또 있죠.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수립 시행해라.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청장에게 통보해줘라. 근데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구나. 그렇구나. 41조 요즘 요게 좀 많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화재 예방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리가 화재 예방 안전진단을 어떻게 보면은 해야 되는, 그죠?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 시설물들의 관계인은, 그죠? 뭐를 받아야 된다? 얘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게 특별관리 시설물 중에 이제 일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진단을 하냐면 안전원이나 청장이 지정하는 진단기관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럼 이 진단기관이 지정을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뭐를 하는 거야? 진단을 하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한 결과 제출을 본서, 관계인에게 하는 거고, 그죠? 결과를. 그리고 보수 보강에 대한 조치를 본서가 또 해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화재 예방 안전진단의 범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위험 요인에 대한 조사 들어가 줘야 되고, 그죠? 그리고 소방계획이나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 줘야 되고. 맞습니까? 그리고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줘야 되고. 그죠? 그리고 비상대응 조직 및, 그죠? 그리고 교육훈련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 줘야 되고. 맞습니까? 그리고 화재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줘야죠. 그래서 화재 안전 진단의 범위라고 해서 최근에 한번 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대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도 최근에 또 출제가 됐었으니까, 이게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이 있는 공항시설 같은 경우는 1천, 그죠? 역은 5천, 역사 및 역시설은 5천, 여기도 5천, 그죠? 맞습니까? 쭉쭉쭉쭉 숫자 들어간 거 위주로 잘 안 외워주시면 숫자 들어간 거 위주로 먼저 보시고, 자, 여기도 5천짜리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연면적 1천짜리 하나 있고 대부분 다 5천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탱크에 대한 게 들어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또는 한 개라도 30톤 이상인 게 있으면 우리가 화재 예방 안전진단 대상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천짜리와 5천짜리 조금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공동구만 들어간다라는 거, 뭐 여기 제가 밑줄은 안 쳐놨지만, 박스는 안 쳐놨지만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셔라. 그리고 화재 예방 안전진단은 어떻게 실시한대요? 654, 우수할 땐 6년, 양호 보통은 5년, 미흡 불량은 4년, 그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청문 대상 암기하셔야죠. 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이런 내용들, 취소에 대한 내용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권한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위임과 위탁 내용 들어가 있죠? 그래서 권한의 위임, 위탁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여러분들 정리를 하실 때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서장이 누가 안전원에 위탁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요 정도 그냥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책의 추진, 요거는 제가 이제 넣기는 좀 애매하고 또 빼기도 좀 애매한 것들을 그냥 넣어놨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공사업법으로 갑니다. 어디요? 공사업법. 그러니까 이 공사업법 같은 경우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양 자체도 많지 않고 여러분들이 또 대충 예상되는 포인트에서 제가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그 예상되는 포인트가 어떤 거였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사업법에 가보면 목적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여기 시설업종에 대한 건전하게 발전, 기술진흥, 그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에 뭐를 한대요?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 경제 이바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목적이 지금 들어가 있다.
자, 2조에 가보면 용어의 정의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용어의 정의에 가보면 소방시설업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시설업의 종류부터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다. 그래서 소방시설 공사의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자, 이런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설계업. 대신 시설설계업이죠. 그죠? 소방시설 설계업. 그래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영업이다. 그리고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정비, 시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시설, 공사업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맞죠? 그리고 공사에 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해서 시설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걸 우린 뭐라고 한다? 공사감리업이라고 얘기한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방염처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뭐를 얘기한다?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 그래서 방염처리업 같은 경우는 자세한 건 제가 모르셔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염처리업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 이게 몇 가지가 있다 그래서 내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세 가지 정도만 그냥 살짝 예전에 한번 종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오답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섬유나 이랬을 때 또 뭐가 들어가요? 그치. 합성수지. 또 뭐 들어가요? 합판이나 얘가 들어간다 그랬죠? 목재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해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한다? 소방시설업자라고 얘기하죠. 그죠?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내용도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는 한 번 정도는 제가 꼭 보셔야 된다. 소방시설업자. 공사감리업자에게 소속된 소방기술자다. 소방시설 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이다. 감리원이라고 나와 있고. 네 번째,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다음 강목의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관리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그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소방기술자라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소방시설업자에게 설계, 시공, 감리, 방염, 그죠? 소방시설 공사 등이라고 얘기하는데 설식감빵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도급하는 사람을 우리 누구라고 얘기한다? 발주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소방기술자에 대한 내용, 발주자에 대한 내용.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사람은 우리가 발주자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발주자는 원래 일을 주는 사람, 그죠?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한 번 더 하도급하는 사람을 우리가 발주자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일 주는 사람은 한 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조 소방시설업의 등록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소방시설업은 등록을 할 때 공사 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이나 기술인력 이런 것들을 다 갖춰서 누구한테? 그렇죠.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 업종을 등록한다 그랬죠. 그리고 업종별 영업범위라던가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소방시설 업종을 등록할 때 필요한 어떤 서류나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정해져 있다? 시행규칙인 행안부령에 다 정해져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대통령령, 그죠? 영업범위도 대통령령, 그리고 서류는 행안부령. 그래서 영업범위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전문설계업에 필요한 주인력과 보조, 기술사 1명, 모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일반 설계업 같은 경우는 주인력 기술사 또는 기계기사, 보조 1명, 전기기술사 또는 전기기사 1명, 보조 1명. 그러면 어차피 여긴 외울 필요 없고 우리가 외워야 될 건 여기. 그럼 일반 쪽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아파트에 설치하는 기계 분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인데 제연은 제외다. 연면적이 얼마다? 3만에 공장이 얼마다? 1만이다. 근데 뭐는 제외된다? 제연은 제외된다. 여기도 제연 제외예요. 그죠? 그리고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가 되는 기계라고 나와 있고 이 기계를 뭘로만 바꾸면 돼? 전기로만 바꿔주면 아래 그대로 오면 된다 그랬죠. 그죠? 연면적이 여기도 3만에 얼마다? 1만이다. 그죠? 이런 내용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공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공사업에 갔을 때 특이한 게 여기는 쌍기사로도 뭐가 가능하다? 등록이 가능하다. 기술사 들어가 있었고 특이하게 여기 보조가 2명이다. 나머지 여기는 앞에 갔을 때 설계업하고 똑같죠. 그죠? 일반 기계와 일반 전기는. 그리고 여기 특이하게 돈이 들어가 있다. 다 1억이에요.
다 1억이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죠. 전문공사에서는. 근데 이제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1만이라고 정해져 있다. 그래서 공사 개설 이전 정비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또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밑에 가보면 이제 감리업. 감리업은 이게 좀 복잡하다 그랬죠. 기술 인력이. 기술사가 한 명 있어야 되고, 특급, 그죠? 고급, 중급, 초급 다 각각 한 명씩. 그죠? 근데 기계, 전기 다 각각 있어야 되는데, 또는 한 사람이 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 한 명도 가능하다. 일반 감리업 기계와 일반 감리업 전기에 가보면 특급, 초급, 고급 또는 중급. 그죠? 특급, 초급, 고급 또는 중급. 됐습니까? 그리고 영업 범위는 설계업 기준과 동일하다. 방염 처리업 영업 범위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죠? 요거 나와 있고 기계 분야, 전기 분야 뭐가 해당하는지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죠. 뭐 요거 제가 이제 예전에 100분의 20 정도의 예치금이 필요하다. 그죠? 어디업만, 공사업만 이런 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개설이 뭐고 이전이 뭐고 정비가 뭔지 이런 것도 정의 제가 한 번 더 읽어보셔라 라고 해서 넣어놓은 거니까요. 한 번 더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조에 가보면 소방시설업에 대한 등록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이제 결격사유가 있대요. 그죠? 그래서 결격사유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결격사유 같은 경우는 이제 피성년 의견인이 있었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 2년.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라던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죠? 피성년 의견인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가 1에서 4까지 해당하는 경우. 그죠? 이런 거 나와 있고 그리고 거기 갔을 때 임원은 또 이게 제외가 돼요. 피성년 의견인이 또 제외가 되니까 그런 것도 좀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크게 지금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크게 정리를 좀 해주시는 거고. 자, 이제 6조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변경신고라는 내용을 제가 넣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30일 이내 누구한테 신고한다? 시도지사한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경됐을 때 우리가 신고를 하더라. 그래서 중요사항이 이런 거다. 그래서 5일 이내 내용 변경을 해서 재발급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이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자, 6조의 2 같은 경우는 휴폐업 신고라고 나와 있죠. 30일 이내 누구한테 신고한다? 시도지사한테. 그래서 폐업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뭐 등록을 말소한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뭐 6개월 이내에 소방시설업을 다시 등록한 경우는 폐업 신고 전에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됐죠? 그래서 이런 내용 좀 잘 보시고 그리고 휴폐업 신고 같은 재개업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한테 신고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죠. 맞습니까? 그리고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지휘승계할 때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행정처분 같은 경우도 행정처분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휘승계를 하면서 행정처분 효과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것도 법에 가보면 들어가 있고요. 지휘승계는 사유 잘 보십시오 하셨죠? 사유 잘 보시고 며칠 이내? 30일 이내 시도지사한테 신고한다라는 거. 자, 운영. 대여하면 안 되고, 그죠? 그리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날로부터 공사 등을 당연히 하면 안 되죠. 일하면 안 되죠. 그죠? 이런 내용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꼭 정리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소방시설업자의 뭐를 한 경우? 지휘승계를 한 경우. 그리고 소방시설업이 취소되거나 정지를 받은 경우. 그죠? 또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9조에 가보면 시설업에 대한 취소와 정지에 대한 게 나오는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에 뭘 한 경우, 공사 등을 한 경우. 요거 좀 그죠? 세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거나 또는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 경우에서 나와 있죠. 네, 읽어보십시오. 과징금 처분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얼마라고요?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2억 원이다라는 거. 네, 설계에 대한 것들은 요 전문 설계에 대한 거, 그죠? 전문이 아니고 여기가 보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성능이주 설계, 그죠? 성능이주 설계를 할 수 있는 인력 기준 정도.
기술사가 할 수 있다. 몇 명 이상 있어야? 2명 이상 있어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라도 조금 정리를 지금 하실 때 하시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징금도 보셔야 돼. 아까 2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설계 같은 경우도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기가 보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라는 거 이런 것도 한 번 더 보시고 네. 요 정도. 그러니까 설계는 시험 문제가 별로 나올 게 없다 그랬죠.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여기 시공이라는 것부터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나올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시공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하는 업종, 누가 하는 업무다? 이 사람들이요. 그죠? 공사업자들이 하는 업무인데 소방 공사업자 같은 경우는 공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공사업을 등록한 사람들을 얘기한대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할 땐 당연히 뭐를 따라야 돼요? 법이나 기준을 잘 따라야죠. 당연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법이나 기준에 따라서 그죠? 맞게 시공을 해야 된다. 근데 구조와 원리가 특수한 시공 같은 경우는 11조의 단서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공사업자는 공사의 책임 시공 및 기술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회사에 데리고 있는 소방기술자를 어떻게 하래요? 배치를 꼭 해주래. 그지? 그래서 배치하는 기준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특급 기술자인 소방기술자는 연면적 20만. 그래서 지하층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일 때. 포함이에요. 그죠? 자, 고급 기술자를 내가 배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파트 제외에 3만에 20만 들어간다 그랬죠. 맞죠? 그리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에서 40층 미만인 거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중급 같은 데 가보면 여기 물등 들어가고 호실을 제외. 맞죠? 그리고 여기에 재연 들어간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리고 연면적이 5천 이상 그리고 3만 그죠?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나에 가보면 연면적이 1만에 20만인 뭐가 들어가요? 아파트가 들어가죠. 특이한 거죠. 이게 아파트가 들어가죠. 그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초급 기술자 이상 여기는 뭐가 들어가더라?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아파트 제외 기준이 있고 뭐가 있어요 지금? 아파트 기준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1천 네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지하보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최근에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배치 기준은 꼭 보셔야 돼요. 근데 기술자 배치를 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처음 뭐 할 때부터? 착공할 때부터 그러니까 공사 시작할 때부터 공사 끝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나와 있죠. 근데 이제 그 기간 안에 내가 잠깐 기술자를 뺄 수 있는 기간이 있다 그랬죠. 그 뺄 수 있는 기간이 발주자가 뭔가 사유가 있을 때 그죠? 발주자가 사유가 있을 때 그래서 뭐 민원이나 계절적인 요인이라던가 그치? 또 뭐가 부족했을 때? 예산이 부족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고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 맞습니까? 그리고 날씨가 너무 추운 거죠. 그래서 천재지변 그죠? 그리고 여기 발주자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실 때 같이 저하고 좀 정리를 한 번 더 해보시는 겁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13조 나와 있죠. 자, 여기를 제가 비워놓지는 않았어요. 이거 다 비워놓고 싶은데 비워놓지는 않았으니까 착공신고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하는 거라 그랬죠? 내가 공사를 시작할 거다. 그죠? 나 이제 공사 시작할 거니까 나 이제 신고할 거야 라고 되어 있는데 요 착공신고 내용하고 완공검사 그리고 하자보수까지 요 세 개는 공사 쪽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라고 했으니까요.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여기도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공사업법은 뒤쪽에 뭐 많은 내용이 없습니다. 많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위험물법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